동물들은 지구별의 인간과 같은 자연의 일부로서 모두 존중받아야 할 공동체이다. 그렇게 세상 모든 동물들의 편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동물이 살 수 없는 곳에서는 인간도 살아갈 수 없으니까. 안녕하세요. 달빛 속 개수나무입니다. 자이언트 판다와의 만남부터 눈부신 탄생의 순간까지 강철원 사육사가 전하는 삶과 행복의 의미를 담은 오늘의 책 나는 행복한 푸바오 할부지입니다. 시공사에서 펴냈고 강철원님이 쓰셨습니다. 저자 강철원님은 전북 순창에서 태어나 깊은 산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20살에 에버랜드 동물원에 입사해 사육사로서 많은 경험을 쌓았다. 동물들과의 행복한 동거를 위해 조경학과 동물 번식학을 공부했고 2016년 자이언트 판다 아이바오와 러바오를 맡게 되면서 판다 아빠로 국내 최초 자연 번식으로 푸바오가 태어난 후로는 판다 할부지로 불리고 있다. 지금까지 다양한 개성과 특징을 가진 야생동물과 함께하면서 소중한 생명을 이해하고 보듬는 마음가짐을 배웠고 그들에게서 배운 선한 영향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내 생애 첫 판다 리리와 밍밍. 동물원에서 보낸 37년. 잠시 머물다 갈 직장이라 생각한 자리가 어느덧 평생이 되어간다. 그동안 수많은 동물과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했다. 기나긴 여정에 만난 모든 동물들은 내가 그들에게 드린 노력과 정성보다 훨씬 더 큰 보상으로 수많은 추억과 행복을 선사해 주었다. 어쩌면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다 사용하지 못할 만큼 큰 사랑을 채워준 듯하다. 내 삶의 열정이자 에너지 원천이기도 한 야생동물과의 시간 중 가장 크고 굵직한 추억은 자이언트 판다와의 만남이다. 판다와의 인연은 아이바오와 러바오를 만나기 전으로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올라간다. 나는 동물원에 입사한 지 2년 만에 입대를 했고 무사히 군 생활을 마치고 복직했을 때 처음 판다를 만났다. 사실 제대 후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 시기 남자들이 다 그럴까? 아니면 시대적 배경 때문이었을까? 입대 전과 달리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만나 안정된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생각도 하고 내 인생에 지속할 직업에 대한 고민도 컸다. 이대로 동물원에서 계속 일을 할지 더 늦기 전에 다른 직업을 찾을지 갈등하던 시기에 판다들은 나에게 새로운 일에 도전할 기회와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1994년 4월 사파리 월드에서 사자와 곰 등을 담당하며 근무하고 있을 때다. 동물 부장님이 나를 찾는다는 무전 호출을 받고 갔더니 대뜸 이렇게 물었다. 팬더월드에서 근무해 볼 생각 있어? 나는 망설이지 않고 답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사파리 월드가 적성에 잘 맞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고 다른 곳으로 갈 생각은 없습니다. 면담은 간단하게 마무리되는 듯 했다. 하지만 다음 날 출근해 보니 팬더월드로 발령이 나 있었다. 팬더월드로 출근하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할 거라면 차라리 팬더월드에 인원을 보충해야 하니 내일부터 그쪽에서 근무하라고 말할 것이지. 가기 싫은 곳에 억지로 가서 일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당시 판다를 좋아한다거나 판다의 호기심이 많아 관리해보고 싶다는 마음은 1도 없었다.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하지 못하고 다음 날부터 팬더월드로 출근했다.
판다 리리와 밍밍과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리리와 밍밍은 한중 수교 2주년을 맞아 한국에 온 첫 번째 판다들이다. 나를 포함해 한국인 사육사 2명, 중국인 사육사 2명, 중국인 수의사 1명, 통역사 1명, 손님들에게 팬더월드를 소개하고 동선을 안내하는 안내 그리팅 4명, 이렇게 총 10명이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팬더월드에서 업무를 익혔다. 리리는 약간 가녀린 몸매에 입이 짧아 먹이 투정도 자주 하고 만성 소화불량으로 힘들어했다. 개구지고 장난기 많은 밍밍은 둥글둥글 예쁜 얼굴형으로 호감을 느끼게 하는 판다였다. 신참 사육사였던 나는 기술적인 사육 부분에 관여할 위치가 아니었다. 중국 전문가들이 직접 관리하던 시기라 판다의 암수를 구별하는 방법도 모른 채 보조 사육사로 근무했다. 판다의 식성은 무척 특이하다. 식용목 곰과의 포유류지만 대나무만 먹도록 진화했다. 대나무는 따뜻한 기후대에서 자라는데 우리나라는 중부 이남지방에만 주로 분포한다. 간혹 리리와 밍밍이 좋아하는 대나무가 제때 들어오지 않거나 대나무 잎이 마르는 겨울철에는 대나무가 맛이 없다며 먹지 않고 투정하곤 했다. 조리실에 있는 대나무가 동락이라도 한 날엔 급히 지방으로 대나무를 구하러 갔다. 리리는 소화를 잘하지 못해 점액변을 배설하는 경우가 잦았다. 오랜 시간 복부 통증으로 활동도 하지 않고 웅크린 채로 있다가 점액을 배설하고 나서야 겨우 대나무를 먹어서 이를 지켜보는 사육사들도 몹시 안타까웠다. 그래서인지 리리는 체중이 80kg 정도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어른 판다가 되었다. 사육사가 동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으면 그만큼 동물도 순환을 겪거나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 사육사가 꾸준히 담당 동물을 이해하고 교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리리와 밍밍과 함께한 5년여의 시간 동안 정이 많이 들었다. 하지만 헤어짐의 순간은 순식간에 다가왔다. 1999년 2월 초 김포공항의 바람은 살갗을 도려내는 듯 차가웠다. 어쩌면 정든 판다들을 돌려보내야 하는 아쉬움과 슬픔 때문에 더욱 시리고 아팠을 것이다. 경제 위기가 닥쳤던 IMF 시절 뉴스에 많은 외화가 판다 2마리로 인해 해외로 새어나간다는 보도가 나왔다. 결국 여론에 밀려 판다들을 중국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되었다. 귀국 비행기에 오르던 리리와 밍밍 곁에는 추위에 떨고 있는 나 말고는 없었다. 5년간 많은 사랑을 받았던 판다 한 쌍의 애정에 비해 너무 초라한 이별이었다. 판다들을 비행기에 태운 뒤 리리와 밍밍이 보이지 않게 돌아서서 눈물을 훔쳤다. 그의 겨울은 지금 떠올려도 여전히 춥고 시리다. 판다 아빠란 별명을 얻다. 판다월드가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렀던 2016년 1월 중국 수촨성 두장엔으로 날아갔다. 혹한 겨울이지만 두장엔은 용인보다 온난했다. 영하 3, 4도 정도에서 영상 5, 6도 정도로 추위를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날씨였다. 한국에 데리고 올 판다들은 몇 달 전에 내정해둔 상태였다. 중국 판다기지에서 유전 정보를 감안해 암수 후보군을 보내주었고 내부 논의를 거쳐 중국 현지에 가서 아이바오와 러바오가 될 판다들을 선정했다. 판다는 얼굴이 길쭉하면 나이가 들어 보이거나 귀여운 느낌이 덜하다.
후보군 중 얼굴이 가장 동글동글하고 생기가 넘치는 젊은 판다를 골랐다. 사실 이때는 중국에서 받은 간략한 개체 정보와 외모만 보고 데려올 판다들을 정했다. 만약 아이바오의 내향적이고 예민한 성격을 미리 알았다면 어땠을까? 지금처럼 사랑스럽고 사이좋은 아이바오가 곁에 없을지도 모른다.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아이바오, 러바오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해외로 나가는 판다들은 중국 현지에서 담당 사육사와 친해질 수 있도록 적응 기간을 둔다. 나는 2달 전에 두장엔 판다 기지에 가서 아이바오, 러바오와 얼굴을 익히며 판다들을 잘 돌보기 위한 노하우를 배웠다. 아이바오, 러바오와 함께 한국에 오기 전 1999년 중국으로 돌려보낸 리리가 청두 자이언트 판다 번육 연구기지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소문에 찾아갔다. 두근두근 심장이 요동쳤다. 판다의 평균 수명은 25년 정도다. 이를 감안하면 노년 생활 후반기일 텐데 리리는 건강할까? 판다가 머리가 좋기는 하지만 나를 기억하지는 못할 거야. 그동안 새끼는 낳았을까? 리리를 만나러 가는 동안 답을 듣지 못할 수만 가지 질문들이 내 머릿속을 이리저리 헤집고 다녔다. 18년 전 7살의 나이로 한국을 떠났던 리리는 고령에도 걱정했던 것보다 예쁜 모습으로 잘 지내고 있었다. 리리는 여전히 아담하고 귀여웠다. 한국에 있을 때 본 모습 그대로였다. 그동안 새끼도 낳고 어엿한 엄마가 되어 있었다. 감동적인 재회였다. 내가 보살피던 동물과 이렇게 오랜 시간 헤어졌다 다시 만난 적은 없었다. 울렁이는 마음을 다잡고 리리를 불렀다. 리리! 리리! 리리는 내가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들더니 두리번거리다가 놀라며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서서히 걸음을 뗐다. 나를 향해 돌아보며 눈을 마주치고 내게 다가왔다. 리리는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맙소사.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국 사육사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니 참아보려던 마음과 무색하게 눈물이 흘렀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깜짝 놀랐다. 내게 다가오는 리리를 보고 현장은 감동의 물결이 일었다. 당신이 진정한 판다 아빠네요. 슝마오빠바. 함께 간 관계자들이 내게 판다 아빠라는 별명을 지어주었다. 이 일을 계기로 푸바오가 태어나기 전까지 나는 판다 아빠로 불렸다. 그리고 푸바오가 태어나며 판다 할아버지, 푸바오 할부지가 되었다. 나도 판다 할부지는 처음이라서. 처음 아기 판다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던 분만실에서 수의사들은 1개월, 사육사들은 3개월을 함께 지내며 거의 24시간 자리를 지켰다. 동물들과 함께 밤을 지새운 가장 긴 시간이다. 판다 모녀 옆에서 이토록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대처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엄마 판다가 아기 판다를 몸에서 떨어뜨려 놓는지를 확인한다. 아기 판다는 생후 1달간은 체온 조절 등 생체 리듬 조절을 스스로 하지 못한다. 만약 분만 후 엄마 판다가 아기 판다를 품에 안지 않거나 내려놓는 행동을 자주 한다면 아기 판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 둘째, 포유 상태를 확인한다. 아기 판다가 젖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경우 즉시 인큐베이터로 옮겨 인공 포유를 한다.
사실 육안으로 아기 판다의 상태를 관찰하는 게 쉽지 않다. 엄마 판다의 팔에 가려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사육사는 엄마 판다의 가슴 속에 손을 넣어 아기의 탄력과 배의 꼴을 만져서 만복과 공복을 확인한다. 이때 아기 판다가 젖을 빠는 소리와 울음소리, 잠자는 호흡 소리를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아기 판다는 젖을 잘 먹지 못하면 젖을 찾느라 뒤척이면서 배가 고프다고 보챈다. 실제로 푸바오는 젖을 잘 먹지 못해 체중이 감소해 생후 14일경부터 인큐베이터에서 인공포유를 병행했다. 셋째, 엄마 판다가 새끼를 떨어뜨려 재우기 시작하는 생후 한 달 정도부터 엄마 판다가 뒤척이거나 돌아 누울 때 아기가 깔리지 않는지 주의 깊게 관찰한다. 197g의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 판다가 120kg이 넘는 엄마 판다 몸에 깔리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엄마 판다 등 가까이에서 자는 아기 판다가 관찰될 때가 있다. 이때는 아기 판다를 이동시키거나 엄마 판다를 조심스레 깨워 아기의 위치를 알리고 주의를 준다. 육아에 지친 엄마 판다가 깊이 잠들면 아기의 위치를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합적인 건강검진을 매일 실시한다. 하루에 한 번씩 엄마 판다가 포유를 끝내는 오후 시간에 아기를 분리해 육아실 인큐베이터에서 체중과 체위 각 부분을 측정해 기록하고 건강 이상 유무를 관찰한다. 엄마 판다에게서 아기를 데려오는 일은 매우 조심스러운 과정이다. 엄마 판다도 사육사도 긴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기에 불안감을 잘 극복하고 서로를 믿게 되면 엄마 판다도 자연스럽게 휴식하고 충분히 먹는 시간으로 인식하고 자유시간을 허락한다. 판다는 외모가 귀엽고 사랑스러운 행동을 많이 하지만 강한 발톱과 이빨을 가진 맹수다. 분만할 때나 새끼를 돌볼 때 더욱 예민하고 사나워지는 야생동물의 특징을 생각해보면 가까이서 육아를 돕고 관리하는 게 쉽지 않다. 어떻게 매일 엄마 판다 품속에 있는 아기 판다를 데려올 수 있을까? 분만 전 훈련 과정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엄마 판다에게서 아기 판다를 분리할 때는 스테인리스 볼을 이용한다. 먼저 그 그릇 안쪽에 꿀을 두른다. 꿀은 에너지 소모가 심한 엄마 판다의 원기 회복에 도움이 된다. 이 그릇을 펜스 사이로 넣어주면 엄마 판다는 그릇을 잡고 꿀을 핥아 먹는다. 그동안 엄마 판다 품에 손을 넣어 아기 판다를 데리고 나온다. 엄마 판다가 꿀을 먹는다고 둔해지거나 먹이에 집착하느라 육아를 등한시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사육사와의 진한 교감과 유대를 기반으로 아기를 데리고 가는 걸 알면서도 허락하는 것이다. 이렇게 데리고 나온 아기는 엄마 품과 유사한 온도로 데워둔 이동박스를 활용해 육아실 인큐베이터로 데려온다. 검진하는 동안 엄마 판다에게는 신선한 대나무를 충분히 갖다 준다. 엄마 판다는 참았던 배변 활동을 시원스레 진행하고 대나무를 먹는다. 엄마 판다가 있는 분만실과 아기 판다가 건강검진을 하는 인큐베이터실은 일정 거리를 두어야 한다. 두 공간이 가까이에 있을 경우 엄마 판다에게 아기 판다가 보이고 소리가 들리면 오히려 서로에게 더욱 불안한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엄마 판다를 보살피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 아기 판다의 건강은 엄마 판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빨리 엄마 판다의 건강을 회복하고 젖이 잘 돌게 해야 한다. 식육목의 경우 육아 시기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어미가 육아를 포기하고 자신의 안전을 챙기는 걸 우선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카니발리즘이라고 해서 육아를 포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끼를 해치거나 죽이는 경우도 있다. 아이바오는 출산 후 3일간 물도 먹이도 먹지 않고 화장실도 가지 않았다. 미숙한 신생아에게 가장 위험하고 예민한 시기이기에 분만 후유증이 심한 자신보다 아기를 챙겼다. 맛있는 것을 입에 넣어주고 물을 떠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갖다 주어도 아이바오는 거들떠보지 않고 아기에만 집중했다. 아기 판다가 태어난 지 3일차 되는 날 아이바오가 드디어 일어났다. 애써 두 팔을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가슴속 요람에서 손목 쪽으로 아기를 끌어내더니 송곳니 안쪽으로 물어들어 올리며 천천히 일어서는 아이바오의 모습은 낯섦과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불면 날아갈까 움직이면 다칠까 몹시 걱정하듯 움직인다. 문제는 출산 후 한 번도 일어서지 않아 굳은 몸이었다. 아이바오는 제대로 펴지지 않는 사지를 펴며 엉거주춤 몸을 세워 활처럼 기지개를 펴듯 준비하더니 분만실 맨 아래쪽으로 이동했다. 분만실 바닥은 위생을 고려해 위에서 아래로 살짝 경사가 있다. 아이바오가 본능적으로 아기에게 이물이나 소변이 묻지 않도록 산실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위생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아이바오는 농축된 진한 황색 소변과 대변을 넣었다. 평소 채식 후 5시간 만에 배설하는 판다의 생체 리듬을 고려해보면 아기를 위해 얼마나 참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뿐인가? 분만 후 물 한 모금 먹지 않았으니 오로지 모성애의 정신력으로 버틴 것이다. 그러면서도 엄마의 입에 안겨 이동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찡얼거리는 아기 판다에게 미안해하는 듯했다. 육아 경험이 없는 아이바오는 새끼를 어찌 다루어야 할지 매우 조심스러웠다. 천천히 아기를 다루는 데 익숙해지고 나서야 먹이를 받아들였다. 단 먹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아기를 안은 채로 사육사가 입에 대어주는 먹이를 먹었다. 아이바오가 대나무를 먹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도 한결 여유로워졌다. 아이바오의 대나무 잎 섭취가 양호해질 무렵 아기 판다의 포유를 보조해 주어야 하는 일이 생겼다. 아직은 아기 판다의 뒷다리 힘이 온전치 않고 엄마 판다의 극진한 보살핌에도 젖을 먹기 힘들어하는 아기 판다를 위해 사육사가 도움을 주는 활동이다. 아기 판다가 젖을 찾기 시작하면 사육사는 엄마 판다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는다. 엄마 판다의 체온에 맞도록 손을 데우면서 냄새도 배도록 기다린다. 엄마 판다는 앉은 상태에서 포유를 하기 때문에 아기 판다가 유두 주변에서 아래로 내려와 잘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밀려 내려오지 않도록 뒷발을 받쳐 버틸 수 있게 해주거나 아기 판다의 머리를 잡고 입이 엄마 판다의 유두에 닿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이 과정은 생후 3개월이 지날 때까지 계속되었다. 생후 3개월이 지나면 아기 판다는 스스로 기고 앉기 시작하며 뒷다리에 힘이 생긴다. 이때부터는 엄마 판다의 유두를 자연스럽게 찾으면서 바닥에 뒷발을 버티고 자신 있게 젖을 먹는다. 이 모두가 엄마 판다와 사육사의
유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하는 과정이다. 사육사의 부드러운 음성과 행동은 엄마 판다에게 신뢰를 주고 자신의 아기를 사육사에게 내어주어도 안전하다는 믿음이 생긴다. 사육사가 아기를 만지는 것이 자신을 도와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 엄마 판다와 사육사는 공동 육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어떠셨어요? 저는 본문 처음에 있는 말부터 멈췄답니다. 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느 낱말 하나에도 추억 속 무엇이든 선명하고 생생하게 기억하게 해주는 추억의 오르골 같은 게 책인 것 같아요. 잠시 머물다 갈 직장이라 생각했다는 그 부분, 이미 저도 추억 속에 잠겼답니다. 저도 잠시 머물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일이 얼마 전까지 저의 천직이 되었었거든요. 아마도 천직은 타고나는 것보다는 발을 딛고 그 안에서 열정을 가지고 하면 천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철원님을 보며 저희 아빠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어릴 때 아버지께서 친구 집에서 데려온 하얀색 털을 가진 뭉뭉이. 눈길, 손길 모두 진심을 담아 그 강아지를 기르셨죠. 아빠는 털이 하얗다고 흰둥이. 저는 제가 그 시절 좋아하던 육각형 모양의 어스프레이한 투명 속 갈색 시럽이 들어있는 사탕이 있었는데 그 사탕 이름이 바니 사탕이었어요. 그 강아지 이름을 바니라고 하고 싶었죠. 아빠는 제가 낸 이름으로 붙여주셨어요. 그래야 제가 예뻐할 거라고요. 아빠는 추우면 바니 집안에 그애 안 쓰는 이불이나 두툼한 옷 하나를 엄마께 허락받아 깔아주고, 여름이면 더울세라 포대자루, 요즘 말로는 터프라고 하죠. 그 포대자루를 쳐주고, 매 끼니 챙기는 거는 기본. 혹여 아빠가 챙기지 못하실 일이 생기면 저를 부르며 바니밥을 꼭 당부하시던, 너무도 아무것도 아닌 일상이 그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생생하게 기억이 피어오르네요. 강철원님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그리고 진심이 우리를 푸바오를 따뜻하고 온화하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작가님처럼 진심인 하루하루 되시길 바래요. 달님들 사랑합니다.